유튜브를 갖다 켰더니 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와 자동차와 관련 시비를 다루는 컨텐츠가 하나 뜹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갖다 해보죠. 그러기 전에 다른 컨텐츠를 갖다 한번 봅시다. 이 사건은 속초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렇게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 탄 국민을 갖다 위험스럽게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운전은 특수 협박죄와 특수 폭행죄,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죄를 갖다 구성합니다. 만약에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추월하다가 이 자전거 탄 국민이 죽을 수가 있죠. 그런 걸 갖다 알면서도 이렇게 추월 운전을 갖다 한다는 것은 이 자전거 탄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운전한 것이라서 살인 미수죄를 갖다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고로 이게 차량을 갖다 운전할 때는 반드시 보행자나 자전거 탄 국민들의 그 생명과 신체를 갖다 보호할 수 있게 안전 운전을 갖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추월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차선 하나를 갖다 두고 운전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 시비가 안 붙죠. 보다시피 이렇게 차량이 자전거 운전자를 갖다 추월하는 위험스러운 운전은 특수협박죄와 특수폭행죄,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죄를 갖다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딪히면 죽잖아요. 고로 가능하면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한 위치를 갖다 확보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 줄 줄을 갖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본 사례는 유튜브 컨텐츠 속초버스 위협이라는 컨텐츠를 갖다 참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동차와 자전거 관련 시비가 붙은 사건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특수 협박과 폭행으로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이제 그 한문철이 다루고 있는 이 자전거와 차량 운전자와의 사건을 갖다 한번 다뤄봅시다. 한문철 입장에서는 이 차량 운전자를 갖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전거 탄 운전자가 가해자이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문철이가 주장하는 바는 이 자동차 운전자가 나중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도로를 막는 행위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가 탔는데 서로 이렇게 시비가 붙는 것은 이제 지금 아이 아빠와 이렇게 시비를 갖다 붙는 행위는
아동보호법상 그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갖다 합니다. 사실 본인이 보기에는 그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천만 국민이 한번 보면서 이게 어떻게 처리될 사안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박차엔 초등학교 2학년인 딸하고 그리고 이제 4살 된 아들하고 타고 있습니다. 벚꽃이 예쁘게 폈네요. 지난 4월 9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전거 오네요, 저 뒤에. 자, 이제 출발할 건데 자전거 가까이 있네요. 위험해요, 자전거. 예. 자, 자전거한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빵빵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한참 갑니다. 벚꽃 참 예쁘다.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아주 만개했었죠. 여긴 용인입니다. 경기도 용인. 신호대기 중이에요. 그런데 아까 자전거 한참 왔어요. 한참 지나왔어요. 저기 자전거 오네 뒤에서요. 자전거 달려온다. 네, 자전거 달려오면서 오더니 너 뭐라고 안 좋은 얘기예요. 그게 나도 승질내. 예. 그러니까 자전거를 내려요. 어이구. 자전거 세대가 와서 예. 애들 있어요. 아까 위험운전 했어요? 애들 있는 거 애들 위험운전? 그러니까 똑바로 운전하세요. 네. 그거를 옆으로 다니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이 가정장 다니는다고 시다 아빠. 잠깐 부를 거야. 아까 빵 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쫓아온 거예요. 경찰 불러요. 불박차 운전도 경찰 신고합니다. 안 가, 이 새끼야. 나도 불렀어, 이 새끼야. 서로 이제 네. 저기 그 아들은 중간에 무섭다는 얘기도 했답니다. 예, 아빠한테. 근데 블랙박스에는 이렇게 안 들어있네요. 저 검은 옷이 이제 불박차 운전자의 아빠예요. 사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 국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차량이 자전거를 갖다 추월하기 위해서 크랙션을 갖다 올립니다. 빵빵. 이런 행위가 사실은 형법상 특수 협박에 해당합니다. 크랙션을 갖다 추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빵빵 거려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를 갖다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는 그 차량 운전자가 오히려 위험을 갖다 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랙션을 갖다 올렸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안전거리를 갖다 확보하지 않고 추월하기 위해서 크랙션을 갖다 빵빵 올렸다면 특수 협박에 해당합니다. 차량은 흉기로 이렇게 형법에서 취급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월했죠. 이 추월하는 행위는 사실상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해 행위를 갖다 가한 거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 폭행에 해당합니다. 아까
우리가 논했듯이 그런 것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이렇게 운행하다가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현재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신호 대기 상황. 그리고 이제 자전거가 이제 뒤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약간의 제스처를 갖다 보이면서 아까 그 위협 운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주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갖다 이 차량 운전자가 불쾌하게 여겨가지고 또 한번 크랙션을 갖다 올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크게 발생한 거죠. 이렇게 이제 차량 운전자와 자전거를 탄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었죠. 이때 한문철 변호사가 취하는 입장은 차량 운전자 쪽을 갖다 변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국민들은 차량에 의해서 특별하게 보호를 갖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갖다 추월하겠다고 차량이 크랙션을 갖다 빵빵 거리거나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하는 위험 운전은 특수 협박, 특수 폭행죄를 갖다 구성합니다. 만약에 속도가 전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주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죄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한문철 변호사가 지금 취하는 입장은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갖다 도로 교통을 갖다 방해되는 이 상황을 갖다 교통방해죄를 갖다 적용시키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차량에 아이가 탔다고 또 거의 억지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죄를 갖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예, 모든 법이 그렇죠. 예, 전 세계 공통법이 있습니다. 국가인 5천만 국민의 법 질서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 있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보호법익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입니다. 따라서 이 차량 운전자는 절대적으로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국민에 대해서 보호를 갖다 해야 될 안전 의무와 주의 의무가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차량은 우선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를 탄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전을 갖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보면 차량 중심의 인식을 갖다 계속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갖다 이렇게 너무나 도외시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형법상 다 중대한 범죄를 갖다 구성하는 것입니다. 형법에서 특수 협박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갖다 협박한 자는 특수 협박죄를 갖다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 이 차량은
위험한 정도가 엄청 강하죠. 거의 흉기입니다. 흉기. 그래서 차량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와 그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 어, 안전 운행을 갖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지적했다시피 그 변호사 한문철은 이번 사안을 갖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 행위, 도로교통법의 교통방해죄만을 갖다 거론하면서 자전거 탄 국민들이 마치 처벌 대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상식과 법원칙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법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사 한문철도 시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텐데도 차량 운전자의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 전혀 지적하지를 않는 것을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차량 운전자를 비호 또는 벼놓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변호사가 이게 상대를 변호하고 시비를 갖다 중재하려면 우선은 그 사실관계를 갖다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중재가 가능하고 사과도 이제 가능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법정으로 가면 결국은 자 검사와 판사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한문철 그 컨텐츠 그 댓글을 갖다 보십시오. 무엇이 국민적 공감대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나 법감정도 자동차 운전자가 잘못했다. 또한 법리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은 특수폭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특수폭행도 마찬가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이걸 갖다 특수폭행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체라는 것이 꼭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해 행위도 이렇게 신체를 갖다 폭행한 것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봅시다.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정도의 협박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탄 국민들을 위협하는 차량 운전자의 위협 운전은 특수협박죄 외에도 특수폭행죄를 구성합니다. 즉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이 앞에 있는 자전거 탄 국민들을 추월할 의도로 빵빵거렸다고 해도 특수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흉기가 계속 뒤에서 빵빵거리면 자전거를 탄 그 사람은 커다란 그 위협을 갖다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화나면 쳐버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심리적으로 큰 그 협박을 갖다 느끼죠. 특히 이렇게 위험한 물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성질 난다고 팍 쳐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 정도의 그 위협을 갖다 느끼는 것입니다. 특수 협박죄를 갖다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추월할 의도를 가지고 빵빵거리면 안 됩니다. 차량 기준으로는 자전거 탄 국민은 보호 대상이므로 보호를 위한 주의를 주기 위해서 빵빵거렸다면 책임이 조각됩니다. 비난 가능성이 없죠. 앞에 뭔가
뒤에 차량이 있으니 주의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있는 그 자전거 운전자를 갖다 보호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앞에 있는 그 자전거 운전자가 뒤에 있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뭐 운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랙션을 갖다 울렸다면 이게 책임은 조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차량으로 자전거 탄 국민들을 추월하기 위해서 빵빵거리면서 자전거 탄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해를 입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험스러운 추월 운전을 했다면 특수폭행죄 및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속도가 느려가지고 부딪히면 단순하게 그 폭행 정도의 뭐 1, 2주 정도 진단서 정도의 끊을 정도의 느린 그 운전을 했다면 특수폭행죄가 되고요. 만약에 조금 속도를 높여가지고 부딪히면 상해를 갖다 입는다면 상해를 입을 정도의 속도라면 특수상해죄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부딪혀가지고 죽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도 적용이 됩니다. 고로 그 차량 운전자는 절대로 그 안전거리를 갖다 확보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국민들을 갖다 추월하려고 하지 마세요. 뒤에서 추월하려고 빵빵거리지도 마시고, 만약 그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고 추월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빵빵거리면서 추월했다면 최소한 특수협박죄와 특수폭행죄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위험한 그 운전을 갖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을 갖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도로교통법 제19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그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갖다 해야 하고 안전거리를 갖다 확보해야 함을 갖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공감대상 어느 정도가 그 자전거 탄 국민에 대한 생명과 신체를 갖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 안전거리인지는 금방 인식할 수 있겠죠. 최소한 그 차선 하나 이상은 거리를 두고 운전을 갖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월할 의도라면. 이것만 잊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주의 의무가 차량 운전자에게 주어진다. 왜냐하면 보행자나 자전거 탄 국민들을 사실상 차량이라는 도로 흉기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차량이 더 빨리, 더 먼저 가겠다고 보행자나 자전거 탄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도외시하면 그로 인해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는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보호법익 중 하나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항상 보호 운전을 습관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 세계의 보편적인 기본 가치다. 항상 그 생명 중심의 운전을 갖다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 차량 중심적 그 인식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결국은 다 중대한 그 법을 갖다 어기는 위법한 그 운전에 해당하게 돼 있습니다.